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류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추가 증설을 지난주 승인했는데 환경단체는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후 해결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용 후 해결류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에 참여했던 11명의 위원이 최근 집단 탈퇴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10월 열릴 신라문화제의 주제를 천년왕국 신라의 탄생으로 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류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증설을 승인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재검토위원회의 결정 등을 거쳐 맥스터 증설을 허가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맥스터를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 후 해결류를 임시로 쌓아놓은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월성 원전에는 현재 원통형 캐니스터는 가득 찼고 사각형 맥스터 저장률은 93.6%로 내년 11월에 포화될 전망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맥스터 7기를 추가 증설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4년여 만에 승인됐습니다. 경주시는 행정 절차상 맥스터 허가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맥스터 증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정책적인 결정 이후에야 공작물 축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해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맥스터는 공론화를 통해서 경주 시민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건설이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에 대해서 원안위가 건설 승인한 것은 잘못이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공론화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히 방패장 특별법상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할 수 없고 원자력 안전법에는 관계 시설을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안위가 맥스터를 관계 시설로 해석해 추가 증설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맥스터는 경주에 건설될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시설로 해석해서 이번에 승인을 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 부분은 공론화에서 법적 지위 다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안위 결정에 대해 반핵단체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환경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맥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용 후 해결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에 참여했던 11명의 위원이 최근 집단 탈퇴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탈퇴한 전문가 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지난 11월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그룹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인 지난 10일, 3분의 1인 11명의 위원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국민 안전은 무시한 채 사용 후 해결료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안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논의하기에는 산업부 재공론화로서는 부족하다.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된 정책이 산자부와 과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로는 역할과 기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별로 이렇게 이렇게 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업을 관리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방만하고 부실한 게 많습니다.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임시 방편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검토위원회 구성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거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나 준비를 충실히 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론화위원이라고 맡겨놓으니까 또 중저준위 방패장도 해수가 유입되고 핵종 분석 오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처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요식적으로 추진 중인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추진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당초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던 전문가 그룹 검토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포항 양학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단독주택 용지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A사가 포항시와 B사를 상대로 낸 양학공원 민간 조성 사업의 처분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해 해당 부진의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양학공원 민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시는 올해 열리는 신라문화제의 주제와 개최 시기를 정하고 콘텐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라문화제 주제를 천년왕국 신라의 탄생으로 정하고 오는 10월 8일부터 7일간 황성공원 일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이에 맞춰 다음 달 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를 실시합니다. 선거권 연령이 고3 학생을 일부 포함하는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실에서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올해 경북의 고3 학생 수는 약 2만 3천 명. 이 가운데 2002년 1, 2, 3월생과 4월생 일부가 만 18세에 해당돼 바뀐 선거법이 부여하는 투표권 확대의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고3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1, 7,600명으로 추산됩니다. 선거권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육 당국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사회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서 자칫 의견 차로 인한 갈등이 선거법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정반대로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관련 수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의 공백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 연령만 낮췄을 뿐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각종 선거 운동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보완 입법을 긴급 요청한 이유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참정권 확대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다음 달까지 선거 교육 교재를 공동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예시집과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외동공단에서 시청 주요 간부와 상공회의소, 지역 기업인 등이 참여해 경제활성화 현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경주시 경제활성화 주요 정책과 기업 지원 시책 등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 침체에 따른 대책을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강릉 경포대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금연 결심의 종이 설치됐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은 해변에서 종을 치며 자기 자신과 지인들에게 금연 결심을 알리고 금연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금연 다짐이 실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쥐의 해입니다. 12지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쥐는
방위와 시간의 신이면서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지와 관련한 유물과 프로그램을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쥐에 관한 고대 유물 대다수는 12지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지의 첫 자리로 무덤 왼편 북쪽에 위치한 쥐상은 이끼로 훼손되기 쉽지만 문인복을 입고 무기를 든 자태는 선명합니다. 무인이 아닌 문인복을 입은 이유에 대해선 평화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경주에는 왕릉과 사찰 등 10여 곳에 12지 상이 남아 있으며 헌덕왕릉과 김유신묘 주위에는 조각상들도 발견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불교 유적의 12지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신라에서는 특히 무덤 주변에 무덤의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 12지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는 12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매번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참석자들은 12띠 달력을 만들고 새해 소망과 다짐을 이야기하며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저는 이번 학년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도 친구 관계 좋았으면 좋겠고 용돈 많이 모아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거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최소리 작가의 소리를 본다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리고 포항시립교향악단의 2020 신년 음악회가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민주노총 한동해 산업연구원 분회는 연구원 측이 시간 외 근무수당과 연차 휴가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조는 연구원 측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줘야 할 시간 외 휴일수당과 연차 휴가를 공무원법을 적용해 적게 주고 경력직 채용 시 비정규직 기간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공무원법을 적용해 운영해오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체육회 초대 민선회장에 주성열 전 상임부회장이 80%의 득표율로 다른 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에 앞서 울릉군 체육회 초대 민선회장에는 정복석 전 울릉농협장에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사, 주식회사 대성전기 최유식 대표, 울진 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울진지회, 포항시 양학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일동, 죽변 환동해 산업연구원 일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울진군협의회, 울진 지니컴퓨터, 울진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 울진 읍내일이 대수식품 임미영씨, 울진군 매화면 배덕웅씨, 북면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일동, 경북지부 광복회 울진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진군지회, 울진 읍내일리 정은선씨, 울진 매화면 임부칠씨,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울진 김용수씨, 우진다우회, 덕구일리 부녀회원 일동, 포항 골동품 신호근씨, KB손해보험 정성진 대표, 울진 죽변정류소 노춘자 씨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